경륜왕의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스컵은 초반부 경주가 까다롭게 어렵게 짜여진 상황이란 점에서 배당 가능성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강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안정적인 경주 결과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고 자세하게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속칭 그들만의 리그입니다. 선발급 강급 직전의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칠 수 있는 머리치겠다고 접전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또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게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일단 타협점보다는 파업 비파업으로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태로 경주가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욱이 먼저 때리고 김민남과 박동수가 활약에 나간다면 파업 완성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김민남, 박동수, 김민욱으로 양분하시는 비파업의 완성 가능성 먼저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파업 선수들인 이준과 박성근, 최준이 연합해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없죠. 박성근 힘을 씁니다. 최준이 몰가서 추입해 나가면서 후미권 견제 나가는 작전. 최준과 박성근, 후미는 이준이 막혀 나간다면 파업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파업의 중심은 최지훈, 비파업의 중심은 김인남 쪽으로 양분해서 노려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간만에 유리한 편성 배정받은 송현이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죽쓰다 보니까 점수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저력 있는 선수예요. 송현이 입장에서는 동갑내기 친구 하수용의 선행 적극 활용이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수용이 힘을 쓰고 송현이가 몰가서 추입해 나가는, 송현이가 하수용을 챙겨 나가는 동갑내기 친구 완승 쪽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후미권에서는 아무래도 오디안이나 이상경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편성에서는 또 하수영이 욕심낼 수도 있어요. 송현이와 탑이 아닌 정면 대결 펼쳐 나간다면 하수영 독자 승부 펼쳐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송현이와 하수영의 탑이 아닌 맞대결로도 하수영의 선정 가능성까지는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강동규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은데 3번 정영규라든지 7번 김치범의 취입이 원체 좋은 상황이란 점에서 긴 거리 나선다면 잡히죠. 근데 편성 자체가 파업 선수들인데 하나같이 마커 취평 선수들만 몰려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동규가 타이밍 조절해 나가면서 완급 조절해 나가게 된다면 서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아무래도 강동규가 복승의 중심으로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범과의 협공이 먼저인 것 같은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되 김치범 견제 나가기 위해서 정영규를 뒤다 붙이는 강동규와 전용규의 협공도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강동규가 서두르게 된다면 정영규가 저치기 타임까지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영규가 가게 된다면 박훈재라든지 김치범도 후미권 마크에 의한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파업과 비파업으로 좀 확실하게 선이 그어진 상황인 것 같은데, 전략적인 면에서는 파업 선수들이 유리합니다. 강준영, 강재원, 차봉수, 고병수가 연합 펼쳐 나간다면 명경민이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파업 선수들 중에서는 확실하게 선행감이 좋은 선수가 없어요. 차봉수 외에는 없다는 점. 오히려 명경민이 장인석과 협공을 펼쳐 나가게 된다면 강준영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장인석도 지난 1호 경주 때 잡아 돌리니까 11초 때 중반 끊어냈죠. 명경민이 이를 활용 나가면서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이번 편성 비파업의 완승도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승부 먼저 노려본다면 비파업이죠. 명경민과 장인석의 협공이라든지 강준영 외선에서 날라올 가능성. 오히려 강준영이 차봉수 활용이 나가면다면 파업 선수들 완승이죠. 강준영, 강재원 여기 차봉수까지 묶어 나가신 전략. 명경민과 강준영을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0경주입니다. 최근 들어서 몸 상태 살아나고 있는 박민호가 힘이 좀 배수철 활용이 나간다면야 파업 선수들의 완승으로 쉽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배수철도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박민호가 물가서 짧게 추입해 나간다면 박민호의 배수철, 박민호가 배수철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우성식 정도는 쫓아갈 가능성이 높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비파업이 뭉친다면 김종현, 우성식, 최민호, 노영균이 뭉친다면 파업 선수들 배수철이 타이밍 잡지 못한다면 박민호까지 힘든 경우가 날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파업의 중심, 비파업의 중심입니다. 우성식을 중심으로 노영균하고
김종현을 묶어 나가는 전략도 과감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영섭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직전 결승전에서 2차권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과연 방극산을 상대로 김영섭이 취임 나올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김영섭의 컨디션도 좋기 때문에 방극산이 타종부터 때려준다면요, 김영섭은 편안하게 취입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극산도 충분히 간 보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섭이 굳이 방극산을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승전에서도 또 활약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란 점, 방극산 김영섭에게 취입을 당하게 된다면 솔직히 기분은 안 좋을 것 같아요. 결승전에서 김영섭을 견제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 전 젊은 방극산의 버티기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물론 쌍보다는 복승 중심 전략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승급 기회 잡고 있는 최병일이 이래저래 유리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같이 마크형 선수들만 또 파업 선수들만 펼쳐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최병일의 입맛에 맞는 선수와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박윤아 다소 좀 생각이 많은지 이 시속감이 좋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활약은 해나가되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전 개인적으로 최병일과 박윤아보다는 동기생이죠. 정현호가 최병일의 뒤를 압박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직전 회차도 동반 입상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최병일과 정현호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무게를 실어가 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우스컵 6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깝깝한 선수들입니다. 선발급 강급 직전 선수들끼리 서로 머리치겠다고 정화 펼쳐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1번, 2번, 3번, 5번이 될 것 같고, 비파업 선수들이라고 한다면 박동수, 김인남, 김민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앞선에서 파업의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선수는 박성건, 비파업에서 주도권 잡아 나갈 수 있는 김민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동수가 이래저래 초조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줄서기가 7번, 6번, 4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민욱이 먼저 힘을 쓰고 김인남, 박동수의 후미 견제력이라고 한다면 박성근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김민욱이 아무래도 승부거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분히 6, 4번이 견제 나간다면 버텨낼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버텨내기보다는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직선에서 밀고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6번과 4번의 동반 입장 쪽에 6번과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 하시되, 박동수가 직선에서 상황에 따라서 취입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복승까지 함께 염두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4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복승 우선 하신 전략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솔직히 이런 편성에서 파업 비파업을 떠나서 선행 선수가 끝까지 버텨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버텨내면서 배당을 만들어냈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김인남이 김민욱을 활용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전략적인 협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하고 7번 동반 입상까지는 충분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하고 4번입니다. 6번하고 7번이에요. 두 차권 중에서는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6번하고 4번 전략적인 협공 가능성 쪽에 우선 하시되 6번하고 7번 차선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 반대로 김민욱 믿다가 김인남, 박동수 함께 고전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죠. 박성근이 때려주고 선발에서 올라왔습니다만 저력 있는 최지훈이 막혀 나갑니다. 후배를 1번하고 3번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게 된다면 김민욱 믿다가 김인남, 박동수 함께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최지훈이 비록 선발에서 특별 승급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원래는 우스컵 강자입니다. 그 점 때문에 박성근이 때려주고 최지훈이 몰가서 취입해 나가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하고 2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정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발주도 괜찮은 1번 이지훈이 초반 좋은 자리 잡아 놓는다면 최지훈의 후미권 마크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지훈이 전주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만 과거 김해에서 훈련했었기 때문에 가끔 창원 가서 훈련을 했었어요. 그 점 때문에 이지훈과도 전략적인 연합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최지훈이 간다는 보장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지훈이 또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5번하고 1번 정도는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파업의 완승이라고 한다면 5번, 2번이 가능할 것 같고 5번과 1번의 연합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전 경제 중심은 비파업 쪽에 6번과
4번 쪽에 우선하실 때 6번하고 7번은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고만고만한 소들이 서로 머리치길 수 있는 편성이기 때문에 쌍의 중심이 아니라 복승의 중심으로 하는 전략, 복승도 배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승 중심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리겠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도 상당히 좀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강자 피한 송현이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조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강자들이 있다 보니까 송현이가 제대로 된 타이밍 잡지 못하면서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어요. 점수도 많이 낮아졌습니다. 또 파업과 비파업의 맞대결로 편성되다 보니까 송현이가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만, 편성 자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성에서는 확실하게 자신감 찾아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동갑내기 친구죠. 하수용과 호흡을 맞춰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수용이 때려주고 송현이가 몰고 가서 취입해 나가는 6번과 4번의 전략적인 협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단 반대로 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6번하고 4번이죠. 4번이 때려주고 6번이 몰고 와서 홈이 견제 나간다면 6번, 4번 동반 입상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상경도 선발에서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올라오자마자 뭔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일단 몸싸움이 된다는 점에서 6번의 뒷자리를 이상경이 물고 가게 된다면 6번과 3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동갑내기 친구들입니다. 하수영도 때려줄 수 있고 송현이도 때려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동갑내기 친구들, 더군다나 B선수 출신들이기 때문에 협공에 의한 동반 입상 부담 없을 것 같아요. 6-4와 6-3 중에서는 6번과 4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을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물론 편성이 쉽기 때문에 송현이 중심으로 배당이 팔려 나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편성에서 하수영도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수영이 승부욕을 발휘해 나가는 견조장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하수영의 뒷자리는 초반 5대안이 물고 가는 4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하고 3번 정도는 이상경도 끌어내서 받아가게 된다면 몸싸움이 강한 선수라는 점에서 4번하고 3번 정도는 공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4-2하고 4-3이죠. 4-2하고 4-3은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 쉽지만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송현이하고 하수영이 연합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4번의 동반 입상은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송현이 뒷자리를 놓고 오대환, 이상경, 김경갑의 마크 다툼, 그래도 몸싸움 펼쳐 나갈 수 있는 이상경의 선정 가능성을 한번 차선책으로 공략해보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7경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송현이의 선정 가능성, 하수영과의 동반 입상이 좀 더 유리한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김치범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치범이 머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직전회차 경주에서도 김치범이 머리가 아니다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김치범이 2차권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금일도 김치범 입장에서는 강동규의 뒤만 노리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강동규의 뒷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정현교도 이쪽 끊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훈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싸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단독 선행 선수인 강동규가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버텨내는 경주력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동규의 뒤를 과연 누가 물고 갈 것이냐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과연 추위까지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은데, 강동규도 내선 잡고 힘을 쓰면 11초 때 초반 끊어내고 있죠. 하나같이 마크형수들이 마크 다툼 펼쳐 나가고 끌어내서 병주 태우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추입 가능성보다는 강동규의 버티기가 좀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 5번하고 7번의 동반 입장 쪽에 5번하고 7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문영윤까지 넘어서지 못했었던 김치범이에요. 강동규는 희숙감이 좋은데 또 더군다나 마키형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김치범이 쉬운 유리한 편성 아니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치범이 마크 실패한다면 아무래도 정현규가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7호하고 7-3이죠. 7호하고 7-3, 7번과 3번 쪽에 7번과 5번하고 7번이죠. 5번하고 7번, 5번하고 3번, 5번하고 7번 쪽에 5번하고 7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안정감 있을 것 같아요. 5-7하고 5-3이죠. 5번과 7번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반대로 강동규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김치범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정윤규가 제가 봤을 때 컨디션이 좋은 것 같습니다. 강동규가 완급 조절에 나가다가 고전하면 김치범까지 함께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정윤규가 가게 되면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박훈재가 갈 수 있을 것 같고, 4번
김기범도 초조부담 안고 있습니다만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용규의 뒤를 물고 가게 된다면 강동규하고 김치범이 무너지면서 3-6과 3-4로 배당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노려본다면 3-6이 가능하죠. 3-4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차권이라는 점에서 3-6하고 3-4입니다. 3-6하고 3-4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뭐 강동규가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한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7하고 5-3인데 5번과 7번은 복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아무래도 안정감 있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구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명경민하고 강지원의 맞대결 양상 경주가 될 것 같은데, 파업과 비파업의 경합의 경주인 것 같습니다. 강준영을 중심으로 강재원, 차봉수, 고병수가 연합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명경수를 중심으로 충청 세종팀 장인석과 여민호의 다툼으로 4-3의 맞대결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명경민이 과연 강준영을 인정하고 경준영 펼쳐 나갈 것이냐, 강준영이 저측 나서면서 명경민이 떨궈낼 수 있느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경민이 앞만 보고 달려나간다면야 분명히 전준영도 몸 상태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저치기까지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준영 최근 들어서 경주 보면 저치기보다는 추입작전이 많이 많았어요. 그 점 때문에 명경민 입장에서는 장인석의 선행을 활용해 나가고 여민호를 뒤다 붙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장인석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장인석도 직전에 1호 경주 때 때리니까 11초대 중반 끊어냈어요. 그 시속이면 명경민이 충분히 승부를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여민호가 후미권만 견제해 나간다면 전 개인적으로 명경민과 장인석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민호가 쫓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만, 명경민 뒷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죠. 더군다나 최근 들어서 여민호가 마크를 놓쳤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그 점 때문에 협공이 이뤄진다면 장인석이 11초대 중반 끊어내고 이 시속을 명경민이 활용해 나가면서 추입해 나가는 6번과 1번의 비파업의 완승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속감만 좋다면 명경민 입장에서는 철저하게 짧게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6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6번하고 1번 동반 입상을 먼저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6번의 뒷자리는 이래저래 강준영이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6번하고 2번을 차선으로 기대해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비파업의 완승이죠. 6번과 2번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양분해서 공략해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차봉수가 제대로 된 타이밍을 잡고 강준영과 강재원 여기에 고병수가 먼저 주도권 잡아 나가게 된다면 명경민이 넘어서다가 퍼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결과적으로 강준영과 강재원의 전략적인 협공이 가능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2번하고 3번의 동반 입상, 2번하고 3번 동반 입상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차봉수가 힘을 쓰고 버텨내는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 오히려 차봉수가 끊어내서 강준영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도 가능하기 때문에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죠. 2-3이나 2호입니다. 파업 선수들의 완승 2-3이나 2호 견주권 정도는 2-3과 2호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이 가능한 편성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개적으로 이번 쪽 경주 분명히 명경민하고 강준영은 타협이 아닌 맞대결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타협 가능성보다는 공격적으로 한번 맞대결로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6번과 1번을 먼저 한번 공격적으로 6번과 2번을 차선으로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2-3 무시할 수 없죠. 2번, 5번까지는 양분해서 함께 공략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민호가 요즘 들어서 보약 좀 많이 다려 먹었는지 훈련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컨디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체구는 작은데 후다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회전력이 상당히 좋아진 박민호 편성까지 잘 받았습니다. 배수철이라는 아무래도 파업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배수철이 힘을 쓰고 박민호가 몰고 가면 후미 견제 충분히 가능하죠. 물론 배수철이 타이밍 잡을 때와 잡지 못할 때 기복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편성에서는 타이밍 충분히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를 박민호가 편안하게 막혀 나간다면 추입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업 선수들의 완승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을 2번하고 1번, 2번과 1번의 동반 입상을 경제 중심 가져가보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민호의 뒷자리를 김종현, 우성식, 노영균, 최민호가 마크 다툼 펼쳐 나갈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성식과의 전략적인 협공이죠. 물론 김기현을 챙겨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김기현 줄서기에서 끊어 먹힐 가능성, 쫓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우성식이 호미 공략해 나서는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타협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2번과 1번 쪽에 우선 하시되 2번하고 4번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변수도 있어요. 물론 뭐 배수철이 때려주고 박민호가 몰아가서 짧게 추입해 나가는 경주가 매우 기대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제는 배수철이 타이밍 잡았을 때는 박민호가 쫓아가지 못한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편에서 7번, 4번, 3번, 5번으로 이어지는 비파 업선들이 먼저 내선 잡는다면 1번이 한꺼번에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아요. 오히려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우성식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김종현의 선행 활에 나가거나 노영길의 선행 활에 나가면서 승부거리만 조절해 나간다면 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비파업 선수들의 완승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아요. 2번하고 1번 쪽으로 배당이 집중 뚫려 나가고 있는 만큼 4-3이 가능하죠. 4번과 7번 노영길도 선행감 괜찮기 때문에 힘을 쓰게 된다면 4-3하고 4-7입니다. 4-3하고 4-7 경주권 정도는 2번하고 1번이 연합 펼쳐 나가다가 무너지게 된다면 4-3하고 4-7, 4-3하고 4-7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편성 자체가 박민호가 상당히 유리한 편성인 것 같아요. 배수철과 협공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2번, 1번이 먼저예요. 2번하고 4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 경주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비교적 수월한 편성 배정받은 김영섭하고 방극산이의 협공 기대가 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김철민이 후미권 막혀 나간다면 뭐 파업 선수들 완승, 비파업 선수 완승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성정환을 중심으로 윤창호, 최원호, 이진국 있긴 합니다만 들이댈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방극산의 시속감이 원체 좋은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김영수와 훈련하면서 자신감이 많이 생겨난 방극산, 과연 김영섭을 상대로 추미 견제 가능하냐 놓고 고민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직전 결승전에서 2차권까지 진입하면서 점수가 많이 높아진 김영섭입니다. 방극산이 뭐 타정부터 때려준다면야 김영섭 입장에서는 몰고 가서 취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지만 22살이나 어린 방극산입니다. 방극산도 잡아 돌리면 10초 대, 11초 대 초반까지 끊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극산이 김영섭이 방극산 편안하게 취입 나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편에서 김영섭 입장에서 앞으로도 방극산 많이 만나야 됩니다. 뭐 중결에서도 또 결승전에서도 만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토요일 경주 때 만났을 때 취입에 나가면 되고, 결승전 만났을 때 취입해 나가기만 하면 돼요. 금요일 경주부터 그 방극산의 기분 상하게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의 실리는 김영섭이 충분히 신경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백전노장이기 때문에 마크한다고 하더라도 김영섭에게 비난을 가할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4번에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김영섭의 취발보다는 방극산을 버티기 쪽에 우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속감 좋기 때문에 22살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활약해 나가야 될 방극산이란 점, 결승 진출이 달려있다면 취입이 나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리하게 취입 나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방극산도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복승은 한 방으로 전 방극산 버티기 쪽에 2번하고 4번 쪽에 2번하고 4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을 하는 이런 편성이 복승 배당도 괜찮게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배당판 주시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2번, 4번 쌍복 견주권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 드릴 것 같겠고, 뭐 김철민은 김영섭의 뒤나 방극산의 뒤를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두 선수가 뭐 싸워만 준다면야 2번, 3번이 가능할 것 같고 4번하고 3번이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맞대결이라고 한다면 2, 3하고 4-3이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은 2번하고 4번의 전략적인 협공, 복승은 단방이죠. 쌍의 머리는 굳이 취까지 나설 필요 없는 김영섭보다는 시속감 좋은 방극산 김영수와 훈련하면서 시속감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복승 단방 22살 어린 방극산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특성급 12경주입니다. 이번 회차 특별 승급 기회 잡고 있는 최병일, 뭐 객관적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습니다. 딱히 들이댈 만한 선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또 파업 선수들끼리 접전 펼쳐 나가고 있기 때문에 최병일의 입맛에 맞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박윤아가 먼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끝까지 주도록 발에 나간다면요, 최병일이 박윤아 몰고 가서 짰겠다는 경사권 협공 가능한 상황이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박윤아가 생각만큼 좀 화끈하게 끌어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 나가되 간을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시속감이 좋다면 최병일이 몰고 와서 수입해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고, 넘어서게 된다면 14기 동기생 정현호가 6번의 뒤를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전종은 있긴 합니다만 전종 직전의 차도 정현호와 협공을 펼쳐 나가서는 14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마크는 정현호가 유리한 상황인 것 같아요. 시속감 발휘해 나갈 수 있는 박윤아의 버티기냐,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는 14기 동기생 정현호의 후미권 막히냐가 관심사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최병일도 기다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특별승급 도전이기 때문에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3번보다는 7번과 협공인 것 같습니다. 자력 취입 능력 면에서도 정현호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7이 먼저라는 점, 6-3이 차선, 6-7이 먼저라는 점, 6-3이 차선 돼야 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순위대로 간다면요 6번, 7번, 3번이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6번, 7번, 3번, 6번, 7번, 3번이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래저래 전종원이 호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어요. 6번, 3번, 5번이라든지 6번, 7번, 5번 정도는 이번 편성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6번, 7번, 3번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6번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성면에서 기량면에서 월등한 것 같아요. 6번 인정하고 3번 버티기와 7번 정현호의 후미권 마크 중에서는 정현호 쪽에 6번하고 7번 14기 동기생 완승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하동성이 때렸는데 박윤아가 넘어서다가 퍼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종원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는 작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전종원이 하동성이 그대로 끌고 들어가면서 버텨낸다면 4번하고 6번의 동반 입상, 4번하고 6번 동반 입상이라든지 4번과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4번하고 6번이라든지 4번하고 5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하동성이 때렸는데 박윤아가 넘어서지 못한다면 나올 수 있는 차권이긴 합니다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 7, 6, 3 두 차권 중에서 6번, 7번 동반 입상이 매우 기대되는 편성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창원 우수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하고 지점에서 경륜학체 구입하시고 설명 참조하신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다운 플레이스토어에서 KR레이싱 경륜학 검색어 다운받으시면 핸드폰과 PC로도 동일하게 경륜학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번 회차도 경륜학 잘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설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